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던 구속 기준을 오직 윤 대통령에게만 달리했고, 검찰은 법에 명시된 즉시 항고 절차를 스스로 포기하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결국 내란을 지시한 사람은 경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고, 지시받은 사람들만 모두 옥중에 남게 됐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넘어져야 하지 마세요. 의원님 들어가셔야 돼요. 뭘 꺾는 거야? 뭐하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는 즉각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상공엔 군 헬기 여러 대가 나타났고 국회 앞으론 장갑차가 이동했습니다. 국회 출입문은 폐쇄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말해라.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계엄군 핵심 지휘부 5인방의 신병을 모두 검찰이 확보한 건데, 검찰의 상식적인 다음 수순은 언제쯤 이어질까요?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군사법원은 박 전 총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직후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하고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출범 12일 만에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 핵심 수뇌부 5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 군 정보를 관장하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특수부대를 총괄하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수도권 방어를 책임졌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구속시켰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꽤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지난 3월 공관에서 회동했던 인물들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자리는 선동하는,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장관은 허위선동이라고 했지만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은 현실이 됐습니다. 3월 공간회동에 참석했던 새 사령관은 국회나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며 내란 사태의 오른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민을 등지고 내란 우두머리에 지시만 따랐던 군 장성들, 구속 수감과 함께 어깨에 박힌 별 13개도 그 빛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경찰 1, 2인자가 동시에 구속된 건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 이들에게 전화와 문서로 계엄 계획을 지시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류현정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모였습니다. 조 청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분가량 국회와 탄핵, 종북 세력 같은 단어를 자주 쓰며 계엄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밤 10시 계엄 선포 계획과 함께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 10여 곳이 적힌 국방부 문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외에도 MBC와 다른 언론사의 이름이 있었고 알려지지 않은 예민한 한 곳이 더 있었다고 조 청장은 기억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인 밤 11시 37분부터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이나 걸려온 대통령의 전화. 계엄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특집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밤사이에도 정치권은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먼저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문영 기자,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어젯밤 11시 20분까지 진행됐는데요. 일단 탄핵소추 반대라는 기존의 당론은 유지하고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뒤인 오전 9시 다시 의총을 열 예정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오전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가 확인됐다면서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이 변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은 총회가 끝나고 당론 변경 이야기가 오늘 없었다며 그래서 유지되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대표는 사실상 탄핵소추안 찬성 쪽으로 급선회했지만 당내 친윤계의 반발로 일단은 당론 유지가 된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격 밝히면서 국회는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뒤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먼저 서유정 기자가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의안 표결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특검법이 부결되고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여당 의원석에는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자리를 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표결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국회의원 300명 중 범야권 의원은 192명,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여당에서 8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함이라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으니 탄핵 투표에 불참해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이후 김혜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다시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석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밤 9시 25분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폐기됐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후엔 위헌적 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은 이유가 오히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변명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뿐만 아니라 이들을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탄핵 트라우마가 두려워 소추안을 거부했다고요? 국민에게 비상계엄, 내란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이가 누구입니까? 헬기와 장갑차, 소총으로 공포를 안겨준 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권한을 맡기지 않은 이들이 내란죄 피의자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운운합니다. 반헌법적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누구 겁니까? 자기들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서 나온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짜고 마음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자격도 권한도 없는 이들의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언제까지 내란죄 피의자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할 겁니까? 몸을 던져 내란을 맡기는커녕 심지어 위헌적인 계엄에 눈감은 내란죄 피의자들과 지금 공모하겠다는 건 그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숨어 인사권을 행사하고 무슨 짓을 또 벌일지 모르는 극도로 위험한 내란죄 피의자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탄핵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란 소리야말로 헌정 질서에 반하는 말입니다.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유일한 대통령 직무정지 방법이고 유일하게 질서 있는 퇴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에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을 막지도 못하고 내란을 멈추는 자리는 피하고 내란죄 피의자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절차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까지 스스로 던져버린 이들은 오늘도 문제를 외면한 채 반헌법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선언 이후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부 2인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당사로 불러내 공동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마치 국민의 명령인 것처럼 정당하게 권한을 맡은 것처럼 선언하면서 한 대표는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 총리와 매주 회동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정부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공동담화 발표 장소는 정부 청사가 아닌 여당 국민의힘 당사였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것도 한동훈 대표였는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권한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하기 위한 여야 회담도 제안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담화문 발표 직후 전화를 걸어와 국회에 협력을 당부한다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의 당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옳지 않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한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라며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 부당한 비상계엄에 그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 모습을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당정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수습책으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 대책이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부 요인이자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대통령 권한 이양에 대한 위헌 논란은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또 다른 인물이 바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 대다수가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에 모였는데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추 원내대표에게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라고 주문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31분이 지난 오후 10시 59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국회 출입이 통제되고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는 동안 의총 장소는 1시간 사이 4차례 수정 공지됐고 여당 의원들은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올 것을 거듭 지시했지만 친윤계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 밖 중앙당사로 향했고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추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추 원내대표는 SBS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상황을 설명하고 짧게 통화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통화 시점은 기억나지 않고 통화 기록은 자동 삭제됐다면서 계엄 해제안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은 한동훈 대표에겐 아무 연락을 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추 원내대표에게만 전화한 걸 두고 계엄 해제 방해를 지시한 건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현역 의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본회의장 집결이 당대표 지시라는 글을 올렸음에도 추 원내대표가 동조하지 않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정작 국회에 있던 자신과 일부 친윤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가 당시 여러 차례 추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체크를 했었는데 지연 달라는 것은 혹시라도 무슨 계엄군이 더 들어와서 진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냐 뭐냐 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추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국회로 불러 모을 시간이 필요해 우 의장에게 본회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의원들의 뜻을 기초해서 원내대표로서 그 당의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제 소통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안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추 원내대표의 계엄 당일 행보에 당내 일각에선 원내대표 사퇴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국민 대신 대통령실 기분만 살피다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라며 원내 리더십을 교체하고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추 원내대표 사이 통화에서 실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네, 결국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택한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더 질서 있는 방식으로 국정을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권을 넘겨줘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고 위법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른바 친윤석열계마저 계엄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더라도 탄핵만큼은 안 된다 했던 이유는 2년여 남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 대통령 자리가 공백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꿈꾸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모두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활용하는 데까지 해보고 싶은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정권을 내주고 당은 분열했던 탄핵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도 22표 나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2.3 내란 사태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작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내각은 물론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까지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야권 192명만 찬성한 게 아닙니다.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권의 특별검사 추진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출범하면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대신 특검 임명 등의 과정을 진행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나 협조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공식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를 찾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가족을 겨냥한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은 배제하도록 최근 개정된 규칙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은 배제됐습니다. 대통령이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행께서 그 일을 지체 없이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권한이 정지되면서 상설특검 임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넘겨졌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추천인은 닷새 안에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한 권한대행이 사흘 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턱 밑을 겨눈 상황에서 실질적인 특검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앞으로 특검 임명 등 절차가 얼마나 순조로울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단행된 경찰 고위직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승진한 4명 중 3명이 대통령실 출신이고 4명 모두 승진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인사 아니냐는 겁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와중에 노골적인 윤석열 충성파 챙기기, 용산 코드 인사, 보훈 인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특히 치안 정감으로 내정돼 서울경찰청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인수위 근무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뒤 작년 6월부터는 그 말 많고 탈 많은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소위 윤석열맨으로 경찰 고위직을 채웠다는 건데 노골적으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려는 거냐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최상목 대행이 경찰 고위급 인사를 윤석열맨으로 채우고 경찰의 내란 수사를 방해할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까무라칠 내란 세력 승진 잔치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내란 수괴 윤석열 시즌2 인사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경찰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기습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최 대행을 향해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고 경찰 최고위급 인사는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공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여야가 자신을 빼고 국정협의회를 연 데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개 발언을 했지만 명태균 특검법 처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뺀 국정협의회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될 때까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기다릴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데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최 대행은 나라를 혼돈에 밀어넣은 데 대해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거 이번이 8번째인데요. 앞서 최 대행은 역시 민주당이 주도했던 내란 특검법 1, 2차 법안, 또 김건희 특검 법안 등에 대해서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또 최 대행은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면서 최 대행 압박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탄핵 경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최 대행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체포에 나선 경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오늘 검찰이 또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3차례나 막아섰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 이례적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자, 서울고검 연결하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은 2차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경찰 손을 들어준 겁니다. 6대3,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주로 소통해 이른바 내란폰으로 불리는 경호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경호처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막고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다만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절차적으로 더 신중을 기해 재판을 진행시키려는 결정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만약 검찰이 석방 지휘를 선택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대검찰청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수사팀이 이견을 나타냈지만 조율 끝에 결국 윤 대통령 석방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와서 경호 차량을 타고 조금 전 한남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검찰 수뇌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를지 반대로 즉시 항고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논의한 끝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수사한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7일 이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검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즉시 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속 취소는 아직 위헌 심판 대상이 된 적은 없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검은 윤 대통령 석방지휘 발표 전까지 수사팀과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특수본 의견이 있었지만 헌재 결정을 감안해 재판부의 적극적 의견 개진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검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석방 뒤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한 일선청의 혼란이 커지자 어제 오후 뭔가 끼워 맞춘 듯한 관련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죠. 하지만 이게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둔 채 후속 대책만 내다보니 결국 윤 대통령만 풀어주고 검찰의 행보는 계속 꼬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민지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오후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라는 제목의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우선 향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존중해 피고인을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내부망에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검사는 지시를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은 사실상 소멸된다며 현행법 조항을 이런 식으로 사문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은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유신 헌법 시절 도입됐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앞선 설명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과거 즉시 항고한 사례들, 특히 피고인이 재수감된 사례까지 있었다는 것도 지침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논란과 혼란이 계속되는데도 검찰이 일단 이번 고비만 넘겨보려는 것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나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러니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안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지침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검은 종전과 같이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면서도 수사가 마무리됐다면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혹시 모르니 구속기한을 임박해 기소하는 건 알아서 피하라는 취지입니다. 한 현직 검사는 혹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알아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대검의 지침은 천천히 서두르라는 모순적인 표현이라며 대검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 이어지는 대책들도 점점 꼬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일정이 오늘도 발표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과연 언제 선고가 날지 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초는 돼야 선고가 나는 거니까 역대 최장 기간을 넘기게 됐어요. 네, 헌재가 오늘도 일정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선고를 하지 않으니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으로 역대 최장 사건이 됐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월요일에 선고하더라도 93일 만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 기록을 깨는 겁니다. 물론 헌재가 직접 언제쯤 선고할 거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긴 하죠. 다만 이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예상했던 시점보다 좀 늦어졌다는 건데 재판부의 고심이 과거보다 깊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내용과 절차의 측면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파면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기준, 즉 중대한 헌법 위반에 부합해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됐던 겁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 의견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재판관들이 절차에 대한 정리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도중 여러 차례 심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하지 못하게 했고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대신 피청구인 측 동의 없이도 피의자인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도 재판부 몫이라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는데 언제쯤 선고가 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다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두 차례 모두 금요일 오전에 선고를 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21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론 분열, 혼란의 종식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 초반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다만 18일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이날은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일을 이어갔는데요. 주말에는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 등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 21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다음 주 초는 힘들어졌고 큰 변수가 없어 선고가 더 늦춰질 것 같진 않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인용이냐 기각이냐 남은 일주일 여야가 최후의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로 다음 주 금요일 21일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헌재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 측이 추가 변론 재개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은 지체할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한때 지연 전략을 썼던 대통령 측도 구속 취소, 탄핵 줄 기각 등 유리한 국면에서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례도 그렇고 선고 이후 시위가 격렬해질 수도 있어 금요일 선고가 대체적인 법조계 시각이라며 21일 선고를 예상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도 보도자료나 낭독문 등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라며 다음 주 중반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겠죠. 여야는 솔직히 탄핵 결과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네, 사실 여야는요, 계엄 이후 초창기에는 대부분 물어보면 인용을 점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재 변론이 시작되고 대통령 구속 취소, 줄탄핵 기각이 이어지자 기각 혹은 각하를 실제로 예상하는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중에는 인용을 점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당 얘기한 거죠. 그러면 야당은 어떻습니까? 네, 인용은 100%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선고 기일이 미뤄지다 보니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계엄 100일째 곰이 사람 되는 시간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늦춰져도 너무 늦춰진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계엄 이슈에 국민이 둔감해지고 있다는 불안감도 있는데요. 인용을 확신하면서도 마음 한켠의 불안감은 처음보다는 분명히 예민해졌습니다. 사실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네, 사실 여야 정치권도요, 일단 예상을 할 뿐입니다. 양당 지도부가 오히려 역으로 기자들한테 취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야는 더 늦춰진다면 그 변수는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가급적 8대0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늦어질수록 야당이 좀 더 불안해하는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진실은 알 수 없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늘로 변론이 종결된 지 17일째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매일 오후 2시에 모여 평일을 여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전에는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이걸 토대로 오후에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겁니다. 일각에선 다음 주 초반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2, 3일 뒤 선고기일을 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아직 재판관 평의에선
선고기일 지정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각자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밝히는 평결에 이르지 못한 재판관들은 다음 주엔 매일 평의를 열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토론을 이어가는 단계인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 주 초 선고기일 지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은 주말엔 평의를 하지 않는 대신 자택에서 기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5가지 정도로 정리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쟁점 합의가 아직은 안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사야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현재 논의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이제 4가지에다가 플러스 이제 뭐 법조인들에 대한 체포 부분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게 이제 일단 소추 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저희는 심리를 해야 돼요. 채널A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은 이 주요 쟁점에 관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실제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계엄 포고령이 합법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는지, 법관 체포를 시도했는지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아직 쟁점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고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찬반 입장을 공유하진 않은 겁니다. 특히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한 걸 두고 국회 봉쇄 의도가 있었는지 다투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도 국회 측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뭐 정치권이 날짜 예측하는 거 봤죠. 근데 뭐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가 어떠냐는 거죠.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재 관계자가 말 그대로 폭풍전야 같다라고 전할 만큼요. 현재 내부도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깔린 건 맞아 보입니다. 실제로 평소 주 1회씩 열던 재판관 평의도요. 횟수를 점점 늘리더니 최근 2주 동안 매일 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부 기류를 조금 더 취재해봤습니다. 아직 선고 날짜 논의를 꺼낼 단계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평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어디까지 온 거예요? 네, 선고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재판관 8명이 쟁점별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선고 날짜를 상의할 수 있는 거고요. 선고 장면을 생중계를 할지 이런 실무적인 것도 이때 가서야 정할 수 있겠죠. 아직 재판관 평의가 쟁점 합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 선고 날짜를 꺼내지 못한 겁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이 쟁점 합의는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결정문 샘플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통상 탄핵 결정문에 담기는 내용들이요, 이런 겁니다. 먼저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쟁점을 제목으로 뽑아두고요. 그 뒤엔 기본 사실관계를 적습니다. 비상계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선포됐는지와 같은 내용들이요. 그리고 나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건지도 판단해 줬거든요. 그걸 토대로 탄핵 사유를 인정할지 각 쟁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쟁점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문에 저렇게 이제 쓸 거다. 이걸 이제 합의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판단해야 하는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계엄 포고령이 위법한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했는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비상 상황이 있었는지, 최소 5가지 쟁점이고요. 재판관들 판단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이 막판 심리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서 정치권이 예상하고 있는 이 다음 주 금요일 21일 선고도 쉽진 않겠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재판관들 오전에는 기록 검토, 오후에는 평의를 하고 저녁쯤 퇴근하고 있는데요. 과거 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해서는 밤 9시까지도 평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초 재판관들이 속도를 좀 내서 빠르게 합의를 이뤄간다면 21일 선고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이 왜 선고는 늘 이게 금요일로 이렇게 지목이 되는 겁니까? 네, 역대 대통령 탄핵 선고요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선고일이 3월 7일, 14일, 21일로 예측이 돼 왔고요.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금요일에 선고하는 건 법원의 오랜 관행이라고요.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판사 출신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주 초에 선고를 하면 언론의 주목도도 높고 한 주 내내 논쟁이 이어질 수 있어서 금요일을 선호한다는 분석입니다. 21일 선고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도 살얼음 판이 있네요.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